안녕하세요. 오늘은 ASML 두 번째 시간으로 파이낸셜 분야를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에 간단히 나와 있는 스캐너라는 ASML 장비가 반도체 공정 리소그래피, 즉 노광 장비라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포토막을 코팅한 위에 빛을 쏘여주고 필름 인화처럼 디벨롭 과정을 거쳐서 다른 에칭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도체 과정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실 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장비군을 보면 일단 주력 제품군으로 193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하는 딥유비라고 불리는 장비는 이머전 드라이 장비로 나뉩니다. 이머전은 말 그대로 물을 사용한다는 말인데, 노광 시 물을 사용해서 하이NA를 구현해서 좀 더 작은 선포까지 만들 수 있어 7나노까지도 쓰이는 장비입니다. 드라이 장비는 KrF 광원을 사용하고 물을 쓰지 않고 노광을 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으로 EUV 장비는 13.5나노 광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최신 모델은 NXE 3400C 장비이고 1000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드스타라는 옵티컬 메트롤로지라는 장비로 웨이퍼 패턴의 품질을 재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KLA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HMI 등의 장비군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 재무 결과를 보면 총 약 12빌리언의 세일 중 9빌리언의 장비 세일과 2.8빌리언의 서비스, 옵션 부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주식 바이백은 0.4빌리언을 하였고 2.6빌리언의 인컴, 4.7빌리언의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주당 6.16유로를 벌었고 2.4유로를 배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타이완이 단연 압도적이고 미국과 한국이 비슷하게 지출을 했고, 다음으로 중국 순으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장비별 금액을 보면 총 9빌리언 유로 중 EUV는 2.8빌리언 유로, ARF는 4.7빌리언 유로, ALF 드라이와 KLF 장비를 합해서 약 1빌리언 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9년은 메모리에서 로직 부분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총 매출을 볼 때 2018년 대비 77% 성장을 하였고 메모리는 53%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EUV의 매출이 2019년 매출 성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변화를 좀 더 보면 시스템 세일은 8.9%, 서비스는 5.2% 증가, 그로스 프라핏은 5% 증가했으며 연구 개발비는 24.9% 증가였고 영업으로 인한 인컴은 5.9% 감소했으며 총 수익은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합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그로스 프라핏은 5.3빌리언으로 늘었지만 비율로는 46%에서 44.7%로 약간 감소했는데, 이는 EUV 부분에서 발생한 적자로 인한 것입니다. 1000억이 넘는 EUV 장비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향후 이 EUV가 수익을 정상적으로 내기 시작한다면 현재 ASML 주가에 상당한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ASML이 2017년에 292대 장비를 팔았고 2018년 338대, 2019년 344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EUV 시스템이 2017년 11대, 2018년에 18대, 2019년에 26대로 EUV 장비 매출로 인해서 2017년 대비 2019년 매출은 40%나 증가했습니다. 향후 EUV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2023년 이후에는 약 50대 정도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SML은 기술 기업답게 R&D 지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약 2빌리언으로 전체 매출의 16.7%를 지출합니다. 또 ASML은 현금성 자산이 4.7빌리언에 달하며 순이익 증가에 따라 배당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2019년에는 2.4유로를 배당하였습니다. 현금 흐름으로 보면 오퍼레이팅으로 3.3빌리언을 만들어내고 있고 인베스팅으로 1.2빌리언을 사용하며 파이낸싱으로는 1.7빌리언을 지출하는데, 이는 돈을 갚는다는 의미이고 스탁 바이백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2025년까지 보는 ASML은 적어도 3%에서 8%까지의 성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을 잡는다면 매출이 2025년에는 20빌리언까지 이룩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총 매출이 약 12빌리언이므로 5년 내에 60에서 70%의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편리하게도 리스크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더스트리의 사이클, 반도체의 경쟁, 이노베이션 등의 리스크와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직원관리, 인포메이션 보안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들은 모두 다른 회사들도 해당되는 평범한 것들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5년간 직원 수를 보면 2배 가까이 늘어서 2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일부 임시직이 보이는데 네덜란드 본사에는 임시직이 꽤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5년간 3, 4배 정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주기설이라는 것에 맞게 모두 비슷한 사이클을 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하락시에도 존버할 수 있는 주식들은 이런 주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업체 둘을 골라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ASML과 KLA 램 리서치입니다. 매출, 순익 모두 다 성장세인데 순익은 모두 최근 2년 정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산을 보면 ASML이 25빌리언, KLA가 9빌리언, 램 리서치가 14빌리언을 보여주고 KLA는 2018년 오버텍을 머지해서 자산 부채 모두 증가를 보였습니다. 부채는 모두 안정적인 편이며 ASML이 자산 대비 44%의 부채, 나머지는 모두 65% 정도를 보였습니다. 현금 흐름 역시 세 기업 모두 영업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며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은 ASML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 모습을 보입니다. 마진율을 보면 ASML이 2017년에 비해 약간씩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아직 EUV가 안정적인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지만 여전히 23%가량을 보이며 EUV에서 이익을 낼 경우 몇 년 이후 30%대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LA, 램 리서치 모두 26% 정도의 영업 마진을 보이며 ROE는 ASML이 21%, KLA, 램 리서치 모두 40% 초반대를 보입니다. 세 기업 모두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률을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투자를 해야 하나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 점수는 역시 4.5배를 주었고요. 성장성은 별 5을 주었습니다. 5년간 90%의 매출, 순익 성장했고요. 순이익률은 22%에 달합니다. EUV가 순익 전환 가능성이 있고요. 안정성으로는 별 5을 주었습니다. 유동 비율은 2.6배로 안정적이고 부채 비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별 4을 주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EUV는 아직 적자인 면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잡았습니다. 가격 지표는 별 3을 주었습니다. 펀은 37.74배이고요. PBR은 27.7배, PSR은 7.7배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인 걸 감안하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입니다. 경쟁 우위로는 별 5을 주었습니다. EUV를 개발하는 단일 업체이고 노광 장비에서 1위입니다. 이상으로 ASML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